발표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21년 4개월 육군에서 보병으로 근무하고 전역한 유은희라고 합니다. 현재 하는 일은 산업 분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발표하신 주제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대녀, 이대남들에 대한 인터뷰 한 그 의견 수렴한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그 인권과 관련해서 내무 생활에 대한 부조리는 제가 20년 전에 근무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대만 병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대만에서 병사 생활한 대만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너무나도 비슷한 내무 부조리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잔반을 남기게 되면 잔반을 남긴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 잔반에 있는 음식을 다 먹게 한다던가 아니면 밤에 잠재우지 않고 밤새 그 얼차려를 준다던가. 그런데 그때 공통점이 뭐였냐면 징병제였습니다. 대만은 다만 징병제인데 전 면제가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다만 의무복무 기간이 우리가 그때 한 3년 정도 됐었는데 1년으로 의무복무하는 대신에 좀 신체적인 결함이 있더라도 무조건 다 군대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징병제도에 대해서 그냥 평등하다. 누구나 거의 다 대부분 군대를 간다. 누가 뭐 그 차별받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많았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신체적인 조건, 뭐 그다음에 가정 환경 이러면 면제라는 부분, 대체 근무라는 부분, 대체 근무도 있었습니다. 대만에서는. 근데 여성은 징병제를 하지 않아서 이게 2018년에 전체 그 징병제가 폐지가 되고 모병제로 전환되는 파격적인 그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 최근에 남동북해 관련해서 중국과 대만의 정치 관계가 굉장히 긴장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지금 대만의 그 군사력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라서 제가 그 파악한 결과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다시 징병 제도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이 됐고, 여기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성도 징집해 달라. 지금 국가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으니 이제 모병제 하지 말고 징병제로 하자, 이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 우리 대만 사례를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징병제가 낳는 폐해가 결국은 병영 부조리로 연계될 수밖에 없고, 결국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니 교육훈련에 집중하지 않고 내무 부조리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기업을 방문하면서 이 퀄컴이라는 다국적 기업의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술로 인해서 코로나로 지금 운동선수들이나 아니면 뭐 군인들이 훈련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기술을 이용해서 그 교육훈련을 더 강도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도 좀 도입을 해서 좀 더 교육훈련에 집중해서 내무 생활은 좀 자유를 줄 수 있도록, 여유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학기술 도입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군 가산점 문제인데요. 아까 전투병과는 국가보훈처에서 군 가산점을 좀 적용하려고 해도 이게 사회적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군 가산점 제도를 하려고 노력했다가 실패한 그런 것들 봤을 때 이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회적 합의가 안 되고 반대로 군 가산점을 도입했을 때 피해받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 관계고, 지금 청년들이 취업이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왜 거의 안 되는지 아십니까? 기업들은 거의 경력직을 뽑습니다. 이미 트레이닝이 다 된 사람도 넘치기 때문에 굳이 청년들 신입사원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업무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그 지원서를 낼 수 있는 자격조차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 봤을 때 군경력 인정이 돼서 이게 그 직장과 연계가 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공병, 수송, 병참, 법무병과의 경우는 간부들만 군 경력이 인정되고 일부 병사들은
일부 병사만 인정됩니다. 기타 전투병과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무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직무를 연계해 보려고 많은 용역과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국은 모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군 가산점 대신에 어떤 대체 보상을 해줄 건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지, 군 가산점과 군 경력을 이제는 더 이상 논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는 저도 군 생활을 해봤지만 아까 우리 최희봉 선배님께서 너무 조치를 잘해 주셨는데 저 같으면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안전 매뉴얼 너무 복잡해요. 외울 게 너무 많고 바인더가 10권, 20권이나 됩니다. 그 바인더 찾는 데만 시간 엄청 걸리고, 군 안전 매뉴얼은 무조건 간단하고 무조건 외우기 쉽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앞에 발표하신 분들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최근에 제가 이제 20대 여성분들한테 몇 분 여쭤봤습니다.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가고 싶든 가고 싶지 않든 군대 가서 총이라도 쏘고 방독면이라도 쓰는 걸 배우지만 여자들은 총 쏠 줄도 모르고 방독면도 못 쓰고 그래서 만약에 전쟁 나면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징병제 모병제를 떠나서 한 달 정도 군에 가서 그래도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인 국가니까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국가로부터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군대, 그러니까 전방 체험 교육 같은 것을 해서 군대 생활이 이렇게 어렵고 열악하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으면 국민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여성분들도 나를 위한 군대는 나도 생존할 수 있는 것을 군대에서 좀 배우고 싶다, 군 복무를 하고 싶다는 것보다는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병력 제도에 있어서 이거는 20대 남성한테 제가 의견을 들은 것인데, 군대 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신체가 불편하든지 하지만 그 사람들도 군대에 대해서 면제를 받지만 금전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해주고 싶어 할 것이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병사 봉급을 올리게 되면 더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군대 면제받은 사람들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돼서 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말씀 시간을 한 3, 4분 정도로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4시면 4시에서 4시 10분 사이 마칠 시간이어서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들었고 좋은 토론의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육군에서 22년 복무하고 지금 예비역 중령으로 있는 이지미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저도 군 생활했지만, 여자로서 군 생활했지만 저희 딸도 현재 군 생활을 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이런 토론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자 저희 딸아이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저희 딸아이도 MZ 세대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실제 지금 여기서 논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우리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결국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군을 구성하는 게 누구냐? 병사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어주는 부사관, 그다음에 또 장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같은 목적과 임무를 가지고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그런 임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저해 요소가 되는 부분들이 어떤 계층 간의 갈등들이라는 것이죠. 그 계층의 갈등이라는 것이 단지 계급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봤을 때 직업군인들은, 말하자면 간부들 같은 경우는 직업군인이죠.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징병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온 인원들입니다. 남자 간부들 중에는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징병제에서 직업 군인화해서 모병으로 선택을 해서 온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 그 징병제 의무적으로 온 인원과 그다음에 내가 선택해서 온 인원이 같이 합을 이루어서 국가 안보에 대한 공동 목표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임무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갖고 있는 그 결등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부르니까 나라의 아들이니까 와서 지키고 있는 병사들을 내가 직업으로서 국가를 또 사랑해서 내가 오고 싶어서 군대 온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많다고 해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이제 남자 뭐 장교들이나 부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와야 되는데 간부로 와가지고 이걸 수행하다 보니까 군이 좋아서 왔는데 오히려 이런 데서 오는 그 회의감을 느껴서 군대를 빨리 전역하고 싶다. 이렇게 내가 의무 어떤 기간만 맞추고 나가고 싶다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 기간을 흔드는 어떤 그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가 징병제가 되든 모병제가 되든 어쨌든 간에 이 뭔가 화합이 될 수 있는 그 매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징병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를 먼저 풀고 그리고 미래로 가서는 봤을 때는 거의 모병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저 정책도 내셨고 그렇다면 그 모병제에서 또 그런 이익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군은 예전에는 사실 이 사회를 선도하는 기관이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군대가 처음에 있을 때 그 군에서 교육도 시키고 또 뭔가 어떤 그 행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배워서 사회에서 활용을 하고 해서 지금은 사회가 일반 민간이 군을 지금 선도하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입장이 돼버렸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군이 이 사회에 그런 그 예전처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좀 풀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징병제에 있는 현재 문제 해결은 곧 결국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병제가 됐을 때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은 그 중에 그 해결 방법으로서는 징병제로 해서 의무제로 해서 온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그 갔던 동안의 시간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정페이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이득이 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보니까 아까 정서적으로 국민의 감정적으로도 정말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런 내가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도 틀림없이 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단지 200만 원 가지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역 후에 얼마 몇천만 원 주어줘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군대 아까 세월이라는 말씀하셨어요. 보상받고 싶어하는 것이. 청년들은 틀림없이 그 세월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어합니다. 자기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 그 세월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는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나가서 내가 그것이 경력이 되어서 충분히 나의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뭔가 도움이 되어지는 지렛대가 되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이게 징병제로 해서 지금 군 그 병사들이 의무적으로 오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사회에 나가기 전에 충분히 평가를 시켜서 나가서는 우리가 기업을 들어가면 인턴이라는 거 합니다. 인턴제도. 지금 가산점으로 해서 뭐 취업에만 하지만은 실제 기업에서는 인턴을 써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자질을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하는데 이런 그 군 병력을 이행한 인원들에게는 그런 인턴제에 대한 것을 좀 면제해주는 어떤 그런 제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그 어떤 취업의 문이 좀 내려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경력직에 대한 건데요. 경력직에 대한 예우를 뭐 더 우선시 선호하는데 군에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기술만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면. 네네. 네, 딱 한 가지만 일단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런 인턴제에 대한 군 병력 기간을 사회에 나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화 시켜주는 거, 사회에서 쓸 수 있는 경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김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8살 때 늦게 이제 유학을 미국에서 하다가 군대로 가게 됐습니다. 군대 갔는데 제가 중국, 미국 한 14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육군으로 가서 이제 엄청 문화적 충격도 얻고 여기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러면서 많이 배운 것도 있습니다. 네, 많이 배운 것도 있고 공동체 의식 등등.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분 되게 동의하면서 두 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입법을 통하지 않아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육군 11사단 헌병대에 가가지고 한 80명, 70명밖에 이제 없는데 거기 제가 좀 미국이나 중국에서 항상 책을 보니까 열심히 군 생활하고 7시 밥을 6시에 먹고 8시부터 10시까지 이제 군 법에 보면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니까 선임들이 너 미친 거 아니냐고 저한테 어디 이 시간에 네가 공부를 하냐고. 근데 저는 충분히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모습들을 보고 되게 그때 이제 많은 분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도 왔지만 그 후에 취업이나 이런 걱정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전 앞으로 욕을 먹어도 공부를 할 거다. 그래서 8시부터 10시까지 한 3개월,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한두 명 선임들이 오고 그래서 영어도 이제 가르쳐 드리고 중국어도 가르쳐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2시간을 나중에는 80명이 한 30명 정도 와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하루하루의 운동을 하고 2시간만 해도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사실 1년 9개월, 8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부대에서 적극 장려해 주시면은 많은 병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했지만 그 다음에 자기 개발할 시간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결국 군대에 나와서 가산점을 줘서 취업을 하게 하는 또 하면 요즘에 공정이라는 이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가산점 주는 것보다 군대 내에 있을 때 좀 더 자신의 IT 기술이나 혹은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대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그런 기술들을 배워서 이스라엘에서는 군대 갔던 그 기술을 통해서 나스닥에 상장하고 이스라엘이 유럽의 전체에 있는 기업보다 훨씬 더 상장한 국가가 많거든요. 그렇게 우리도 다이내믹 코리아 또 멋있는 코리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 입법자분들께서 토론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이제 국방도 지키고 공동체도 지키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역량도 펼치고 산업도 만들고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마지막에 한다고 하셔서. 네. 또 의견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오늘 이곳에 와서 너무 많이 배웁니다. 저는 이제 공군 출신으로서 소위 정부미 먹기 시작한 지 44년 돼서 지금 국방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초루라고 하는데 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소통이 안 돼. 억울하고 불통 먹통이 너무나 많고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 훈련 가면 다 자거나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군을 재밌게 만들어야 된다. 재밌게, 익사이팅하게. 그래서 참재신공이라고 하는데 참여가 많이 되면 오늘도 굉장히 좋은 건데 참여가 많이 돼야 되고 재미있어, 익사이팅하되 똑같은 게 메뉴가 그러면 안 되고 신뢰받고 공감받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발전하려면 뭐가 되냐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군이 과거 경험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과거 경험 6.25 때 아직도 생각하고 지금 엄청나게 달라지는 최첨단 아이디 시대에 과거 경험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군을 빨리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군이 발전하고 특히 저같이 올드보이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순교하고 성인의 경지까지 있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자기 메시지가 다 전달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군의 가장 큰 문제 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미국의 시스템은 다 받았는데 우리는 항상 이
전기 스위치는 온오프 스위치가 있죠. 온 듀티, 오프 듀티. 아까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미군은 일과 중에는 아주 점심시간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오프되면 완전히 자유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상관을 모시는 문화 아주 이게 더러운 문화입니다. 모시는 문화 뭐 아주 누구만 오면 막 그래서 그리고 상관이 자기 일 안 하고 부하 일 감독하는 거 아주 더러운 문화. 그거 빨리 없애야 되고 그것부터 없애지 않는 한은 쉽게 안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바꾸고 제가 국방연구원에서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말씀 다 수렴해가지고 진짜 우리 군이 과거 경험의 함정으로 빠져나가고 근육과 골격 이제 그만 키우고 시스템과 문화와 의식을 혁명해야 된다. 미군은 어떤 배울 것만 안 배울 거 다 배우는데 못 배운 게 뭐냐면 온 듀티, 오프 듀티. 오프 듀티 때는 자유롭게 하면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 병영 생활은. 근데 근무 때보다 근무 끝나고 나면 더 괴로워. 그거 빨리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무 끝나면 더 괴롭다는 말이 괴롭네요.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네, 선생님 짧게 네,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산점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저는 병력은 더 이상 남자만의 의무는 아니고 이제는 여성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가산점이나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여자와 남자가 굉장히 대척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갈등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여성 인력들한테도 좀 더 군대에 뭐 많은 부분들을 개방을 해서 그럼 당당하게 여성도 병력 의무를 수행을 하고 거기 합당한 가산점이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도 개발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내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네, 마지막으로 김병기 의원님 네, 의견 듣고 네,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젊은 장병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청춘을 희생해서 고단한 병력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다. 국가는 그동안 신성한 국방 의무라는 걸 내세울 뿐 대한민국의 귀한 아들과 딸들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국가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장병들에게는 그 헌신에 걸맞게 대우해야 마땅합니다. 국가 경제력 수준과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군인 복무 환경 혁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